안녕하십니까. 손능탑 비뇨기과 박문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최근 뉴스에서 우리가 circulating tumor cell, 그러니까 혈관 안에 돌아다니는 암세포를 디텍트하는 그런 아이셋이라는 그 검사 방법이 전립선 암을 진단하는 데 획기적으로 정확도를 높였다라는 새로운 뉴스가 있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 호주에 있는 한 연구진들이 그 레어셀이라는 그 회사에서 개발한 키트를 이용한 것인데요. 우리가 서큘레이팅 튜머 셀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암이 그 자리에서 크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죠. 이 암이 무서운 거는 원격 장기, 즉 전립선 암으로 따지면 뼈로 전이가 돼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암이 전이가 되기 위해서는 원래 그 암 위치에서 암세포가 떨어져 나와야 되죠. 그리고 그 암세포가 혈관이나 임파관을 통해서 이제 들어와야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혈관 내에 여러 면역세포들의 공격을 이겨내야 되겠죠. 그 후에는 먼 곳으로 이동해서 다시 혈관 밖으로 나가서 그 적당한 조직에서 다시 암이 생성이 돼서 자라야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다 통과해야지 암이 전이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전이암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혈관 내에서 암세포를 추출해서 그 암이 혈관 내에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있다면 거기서 유전자 정보나 여러 가지 정보를 캐내서 암의 진단을 할 뿐만 아니라 치료에 응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칭해서 리퀴드 바이옵시,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 검사라는 거를 조직을 띄어내서 검사하는 것에 반해서 리퀴드라는 거는 이제 혈액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액상생검이라는 말로 요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논문을 찾아봤더니 사실은 뭐 최근에 나온 논문은 아니고 올해 초에 발표된 논문이었습니다. 이들 결과는 이 사람들 진단 방법으로 했더니 포지티브 프레딕터블 밸류,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검사가 양성으로 나왔을 때 실제로 암일 확률 99%로 이제 돼 있고요. 네거티브 프레딕터블 밸류는 97%. 그러니까 검사가 정상으로 나오면 실제 암이 없다. 그 정확도가 97%. 뭐 믿기 힘들 정도의 높은 결과죠. 논문을 쭉 읽어봤는데 사실은 뭐 포지티브 프레딕터블 밸류는 뭐 충분히 인정이 되지만 이 MPV는 사실은 좀 적용하는데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뭐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런 정확도는 아니고 우리가 이 검사를 해석하면서 역시 또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런 새로운 사실을 의미하는 결과가 많아서 그걸 또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한 2,000명 스크리닝을 한 그 혈액 검사를 해서 몇 년 동안 계속 환자들을 관찰했는데 그 중에 47명이 이들의 검사에 의해서 그 액상생검 방법으로 전립선 암이 관찰이 됐다.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한 논문입니다. 이거 보면은 약간 검은 부분이 있죠. 이게 혈액을 뽑아서 한 10cc 정도를 뽑아서 거기 안에 있는 적혈구하고 백혈구를 다 제거를 하고 남아있는 암세포를 이제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추출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제일 밑에 보면 이 슬라이드는
전립선 암 환자에서 그 혈액 내에 암세포가 있죠. 이것을 PSA 스테이닝을 한 겁니다. PSA 염색을 한 거죠. 그래서 암세포가 있는데 그것이 PSA 염색이 되면 이거는 전립선 암세포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여성에서 유방암 환자의 결과입니다. 이 여성 유방암 환자도 암세포가 발견이 됐는데 그렇지만 PSA 염색을 해보면 이 겉에가 좀 뿌옇죠. 그래서 이거는 PSA 염색이 안 된 겁니다. 둘 다 모두 암세포가 발견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여러 가지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요. 그거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상당히 놀라운 결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룹은 스크리닝, 그러니까 이제 암인지 모르고 환자의 피 검사를 한 결과고, PC라는 거는 전립선 암으로 밝혀진 이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검사를 2번 한 거고, 이 사람은 거의 6번을 계속 이제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라인은 PSA, 혈중 PSA. 그 다음에 요거는 CTC, 그러니까 Circulating Tumor Cell. 그 P1cc당 그 암세포가 몇 개가 있느냐. 이거의 넘버입니다. 그러니까 2.2라면은 cc당 암세포가 2개 정도 발견이 됐다. 그리고 요것은 이제 그 액상생검을 한 날짜고요. 그 다음에 이 퍼센테이지는 PSA 염색을 했을 때 염색이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2개 발견됐는데 모두 다 PSA 염색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액상생검하고 실제로 전립선 암이 진단된 시차 3.5년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조직검사에서 이제 그 전립선 암이 발견된 거, 그 다음에 다른 검사들, 그리고 어떤 치료를 했는지, 그 다음에 비고,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환자를 보면 이 환자는 60대 환자인데 처음에는 PSA 검사는 모른다고 되어 있고, 이 환자를 우리가 이제 이 액상생검으로 스크리닝을 했더니 CC당 2개 정도 암세포가 발견이 됐는데 PSA 검사를 해보니까 전부 다 염색이 되더라. 그런데 이 환자는 아무런 치료를 안 했습니다. 조직검사도 안 했고, 이게 검사한 게 2015년 4월인데 환자는 3년이 지나서 PSA가 8,800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올라갔죠. 조직검사를 했고 그랬더니 뼈에 전이가 많이 돼 있다. 이런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액상생검에서 나왔을 때 조직검사를 하고 치료를 했으면 됐을 것이다. 이런 이제 주장이죠. 이거는 뭐 그렇다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점점 더 재밌어지는데요. 이 환자는 50대 환자고 PSA 수치가 2015년 6월에 쟀을 때 1.4 정상이죠. 그런데 액상생검에서 2.6개의 암세포가 발견이 됐고 모두 다 PSA 염색이 됐습니다. 전립선 암세포라는 거죠. 그리고 그 2014년에서 2015년 6월 그러니까 6개월 후에 PSMA 스캔을 했습니다. 요건 잘 모르실 텐데 PSMA 스캔이라는 거는 우리가 PET-CT라고 그러죠. PET 스캔 중에서 전립선 암세포를 아주 예민하게 보는 그런 검사입니다. 새로운 검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도입이 안 됐고 아마 연세대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몇 대학에서 아마 내년 정도에 이제 도입이 되고 국내 그 벤처 회사에서도 일부를 개발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소개했던 논문의 사진인데요.
이 빨간 게 PSMA에서 이제 발견되는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전이암들을 진단하는 데 쓰이는데 이게 워낙 예민하다 보니까 초기에 그 뭐 전이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립선 암을 진단하는 데도 이제 쓰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센터에서는 아마 PSMA 스캔을 2015년서부터 계속 사용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진단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진단되고 나서 이 사람들은 그 하이퍼서미아, 그러니까 고온요법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한 2.4개로 줄었죠. 그래서 처음 진단되고 나서 한 3년 후에 이제는 조직 검사를 해봅니다. 조직 검사를 2017년 2월에 조직 검사를 해서 수술을 하게 되죠. 요 2017년 수술할 때 6.5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보면은 수술을 2월 달에 하고 그 10월 달에 했더니 6.5개가 발견이 됩니다. 그 수술 후에도 혈액 내에는 전립선 암세포들이 관찰이 된다는 거죠. 그 당시,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PSA 수치는 0.0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PSA 0.01이면 우리가 잔존암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도 혈액 내에는 6개, CC당 6개니까 상당히 많은 겠습니다. 그러니까 CC당 6개면 우리 몸의 그 피를 5리터라고 봤을 때 곱하기 5천으로 하면 거의 3만 개의 암세포가 피에서 순환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있다 하더라도 뭐 암이 재발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018년 1월, 2018년 8월 각각 쟀을 때 0.6개, 0.1개로 계속 떨어지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메포민을 수술 후에 복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뭐 수술한다고 암이 몸에서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혈액을 어느 정도 혈액 내에 암세포가 있고 그 수가 작아져서 그런지 우리 면역세포가 이제 그 이후에 암세포를 죽이고 그래서 점점 더 줄어지는 뭐 이 결과로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환자는 40대 환자인데 PSA가 3.9입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죠. 그런데 그 당시에 피검사를 했는데 전립선 암 세포가 CC당 1.3개가 발견이 됐고 조직 검사를 하고 펫 스캔을 하니까 전립선 암으로 확인이 된 환자죠.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3.9 정도면 초기암으로 보통은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도 뭐 많지는 않지만 혈액 내에서 전립선 암세포가 발견이 된다. 물론 혈액에서 암세포가 발견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다 전이암으로 발전하는 건 아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이암이 되기 위해서는 국소암에서 혈관으로 나와서 그리고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면역세포의 공격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지금 액상선검에서 알 수 있는 거는 그 혈액 내 돌아다니는 그런 전립선 암을 보는 거고 그 암세포가 이후에 또 거쳐가는 과정은 다시 뼈 조직으로 가서 혈액에서 다시 조직으로 나가야 되고 거기서 나가서도 면역세포의 공격을 받아서 동면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증식을 해서 커져야지 이제 그때야 비로소 전립선 그 전이암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혈액 내에 암세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전이암이 된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할 때는 PSA가 이 정도고 국소암이면 사실은 뭐 혈관 안에 암세포가 돌아다닌다는 거는 미처 생각을 못했었던 상황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흑백 논리로 나눌 수는 없고 어떤 정도의 문제지 이미 초기암서부터 전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가진 암세포들은 피나 그 임파선을 통해서 순환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환자를 보면 60세고 PSA 6.4로 좀 높습니다. 이미 혈액에서 5.5개 cc 단계에 암이 있고 조직 검사를 해서 뭐 이 사람은 이제 수술을 한 거죠. 이제 전립선 암 수술을 했습니다. 이 환자를 보면 이 환자는 PSA 1.7입니다. 거의 정상이죠. 그렇지만 혈액 내에는 전립선 암세포가 있고 조직 검사로 확인이 돼서 전립선 암으로 수술을 한 케이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국소암 범주에 있는 PSA에서도 혈액 내에서는 전립선 암이 돌아다니고 있다. 이 환자는 시간에 걸쳐서 3번 이제 그 검사를 했는데요. 70대고 PSA는 1.97이니까 뭐 거의 정상인데 그 당시에 검사를 했더니 혈액 내에 암세포가 3개, CC당 3개 있었고 8개월이 지나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전립선 암으로 진단됐고 PSMA PET 스캔, 아까 설명드린 그 스캔에서도 전립선 암이 진단이 됐다. 그래서 이제 진단받고 2015년도에 이 사람은 고용량 비타민 C 주사를 치료를 했습니다. 이게 호주에서 진행된 스타디인데 수술 안 하고 나이가 좀 많아서 아예 다른 거를 안 하고 고용량 비타민 C 주사만으로 20회 정도 치료를 한 경우입니다. 2015년에 치료를 했고 그렇게 지나갔고 그 다음에 거의 3년 후에 3년 후에 검사를 했더니 혈액 내 73개로 늘어났죠. 그리고 또 1년 뒤에 봤더니 13.7개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라는 거는 암세포가 덩어리가 된 모양인데 이 사람들 설명은 이제 이 덩어리가 되면 이 전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이 환자는 그 후에 뭐 어떤 치료를 받지는 않았는데 실제로는 뭐 상당히 많은 전립선 암세포가 혈액 내에 순환을 하고 있고 거의 3년이 지났는데도 뭐 전이암이나 이런 걸로 이제 진행은 안 된 상태인데 사실은 다른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꼭 알 수는 없겠죠. 예, 그리고 이제 2케이스만 더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환자는 이제 2번 측정을 했습니다. 2018년 11월에 PSA가 5였고 그 당시에 같은 날 측정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암세포가 있었죠. 그리고 2개월 후에 조직 검사에서 전립선 암으로 발견이 됐고 이제 뭐 수술을 상의를 했다 이런 거고요. 그런데 이 환자가 거의 1년이 지났을 때 보면 PSA가 6.1입니다. 그러니까 5에서 6.1이면 별로 높아진 게 아니죠. 암이 그렇게 막 진행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액상생검에서 발견하는 혈액 내 전립선 암세포가 발견되고 그 수가 미치는 그런 영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꾸 밝혀내야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많은 그 암세포가 발견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5만 개가 넘는 거죠. 혈액 안에 총량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났는데도 PSA 수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거 봐서는 그렇게 빨리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걸 보면 우리 어떤 암이 생기고 진행하는 과정이 우리 몸의 어떤 방어 체계가 아주 무력하게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암세포가 바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 면에서 암과 우리 몸의 어떤 방어 기전이 계속 그 어떤 팽팽한 균형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여기는 상당히 많은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걸 다 소개시켜 드리지는 못하고 마지막을 보면은요. 70대 남자 환자고 2015년도 2월 달에 액상생검에서 그 혈액 내에 4.4개가 발견이 됐고 모두 다 전립선 암세포였습니다. 이 환자도 다른 치료는 안 하고 그 고용량 비타민C 주사 20회를 했고 2015년에 그리고 또 지나가서 그 다음에 2016년도에 다시 검사 한 1년이 지나서 검사를 했는데 서큘레이팅 튜머 셀, CTC 셀이 1.2개로 좀 줄었죠. 비타민 주사가 효과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고 나서 또 1년 뒤에 봤더니 다시 좀 늘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그 MRI, 멀티파라메트릭 MRI를 했는데 암이 의심되는 부위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또 거의 1년이 지났죠. 다른 치료를 안 한 것 같은데 그때는 PSA가 1.7입니다. 역시. 그러니까 우리가 PSA가 얼마나 부정확하냐면 이 사람은 2018년 거의 3년 동안 혈액 내에 전립선 암세포가 발견이 되는데 3년 후에도 역시 PSA는 1.7뿐이 안 됩니다. 이 PSA가 얼마나 암을 진단하는데 정확하지가 않은지를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2018년 6월에는 그 CTC 숫자가 12.6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결국 조직 검사를 하고 PSMA 스캔을 해서 전립선 암을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고혈요법하고 그 다음에 고용량 비타민C 주사를 치료를 시작하고 그리고 한 6개월 지나서 그 암세포 수가 0.2로 감소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을 우리가 PSA로만 기준으로 해서 진단을 했다면 뭐 이때도 진단이 안 됐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CTC를 보면 조직 검사로 뭐 PSMA 스캔하고 조직 검사로 하기 거의 3년 전에 이미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실제로 이때 고용량 그 비타민C 주사를 넣어서 실제로 감소시키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종합하면 물론 이들의 검사 방법이 정확하다는 가정 하에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보면은 이 사람들 방법이 그 전혀 엉뚱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포가 보이고 그것을 이제 PSA로 스캐닝을 하고 그리고 이들을 또 나중에 보면 또 전립선 암이 대부분 다 생기고 그것이 또 CTC 넘버하고 또 비슷하게 다 얼추 들어맞기 때문에 충분히 이들이 그 검사 방법이 정확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상을 고려하면 우리가 이제 국소암 예전에 그 폐이식 환자 여자 환자에서 이제 폐를 공여받고 암이 생긴 그 케이스를 설명하면서 거의 폐에 전이된 암세포가 32년 동안 자라지를 못하고 동면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국소암으로 알고 치료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국소암으로 치료를 하고 완치된 걸로 생각했는데 이미 암세포는 폐에 이미 전이가 돼 있다는 건데 그 내용하고 거의 들어맞는 내용입니다. 암이 전립선에 생겼지만 거기서 크게 자리 잡기 훨씬 이전에
이미 암세포들은 혈관이나 임파선을 통해서 순환하고 서로 암과의 우리 그 방어 기전과의 그 팽팽한 그 싸움에 의해서 억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한쪽으로 밀릴 때 암이 진행을 하는 거라고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실제 치료하는데 그럼 어떤 의미를 갖느냐? 우리가 국소암으로 수술을 받는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수술 받기 전이나 후에 이미 전이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진 전립선 암세포가 상당히 많은 양이 혈액에서 순환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한 메포민이나 고용량 비타민 C 치료로 그런 것들이 빨리 자리 잡기 전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전립선 암이 이제 그 혈관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전이가 되는 것은 아닌데 그 중에 일부는 전이될 이제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그런 국소암이라고 진단을 받아도 그런 거를 치료함과 동시에 이런 전이의 가능성이 있는 이런 암들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치료를 동시에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식이요법으로 해서 영양소를 차단하면 아무래도 면역세포들이 그런 암세포를 더 잘 처치할 수가 있겠고 상대적으로 암세포도 혈액 바깥을 벗어나서 뼈나 이런 데 새롭게 터전을 닦으려면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식이요법을 아주 철저히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억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C, 고용량 비타민C 주사도 그 단독 자체로는 그렇게 크게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겠으나 이렇게 아주 미세한 혈관을 떠도는 것들을 치료할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이 사람들은 비타민C 그 주사 치료를 활발히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뭐 좋은 효과도 보이고 그 다음에 뭐 메포민이나 어떤 독시사이클린 그리고 그 아토바스타틴이라는 그런 우리가 암의 대사 과정을 좀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약들을 설령 국소암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다 해서 이런 그 나중에 재발의 원인이 되는 이런 세포들을 같이 없앨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다 함께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주장하는 그 프로액티브 케어라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을 다 같이 해서 암세포가 없애도록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지금 치료는 흑백 논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 항암 치료 그것은 효과가 있고 나머지는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고 나머지는 제로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확률상으로 되게 어렵죠. 효과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보다는 못하겠으나 그 중간대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고용량 비타민C 주사나 메포민, 아토바스타틴, 독시사이클린 이런 것들이 기존의 그런 치료보다는 낫지만 그 중간 단계의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거보다는 못하겠지만 어떤 철저한 식이요법이 아예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어느 정도의 그 효과가 있는 어떤 치료 효과로 보면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가 같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이미 밝혀진 제도권의 치료를 하면서 우리가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치료, 특히 부작용이 거의 없는 우리가 뭐 비용이나 시간 이외에는 손해볼 것이 없는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모아서 치료를 해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치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